제5회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표시를 바로가기. 작업 표시는 어디에요? 제일 화면 아래쪽에 있는 거죠? 시작 버튼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들이에요. 바탕화면 도구 모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주소도 있고 링크도 있고 입력 도구 모음도 있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도구 모음이 있어요. 도구 모음. 작업 표시를 바로가기 메뉴 모음에서 바로가기에서 속성을 가보시면 돼요. 이 문제도 조금 이상한데 이 도구 모음하고 좀 다르죠. 여기 바탕화면도 없죠. 여기 있나요? 빠른 실행은 있어요? 빠른 실행 없고 연결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색하게 나온 건 뭐냐면은 작업 표시에 가서 속성에 들어가면 나오는 도구 모음 탭, 도구 모음 탭에 뭐 주소라든지 링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예요. 보실 게 많아요. 여기 도구 모음에 가면 주소도 있고요. 여기 도구 모음 있죠. 링크 있죠. 태블릿 PC 입력판 있죠. 알송 리모컨이나 고모디오는 별도로 설치해서 나온 거죠. 그럼 연결은 있어요? 연결이 어디 있어? 연결도 안 보이는데? 새 도구 모음에 가면은 뭐 연결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조금 어색하게 나온 것 같은데, 알림 영역이라는 말은 없어요. 연결은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 링크라고 되어 있네요. 링크. 제 화면에는 지금 연결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링크라고 되어 있죠? 네, 링크. 윈도우 XP에서는 연결이라고 해놨고 윈도우 7에서는 링크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 메뉴가 조금 어색한 거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지, 우리 문제지에는 이상 없고요. 제 교환이 좀 그렇게 옛날 문제라서 그런가 봐요. 알림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해설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우리 컴퓨터 일반 설명할 때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볼 때마다 새롭죠. 생소하고 자주 보셔야 돼요. 자격증을 자격증으로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려워요. 자격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계속 우리가 생활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금방 익혀요. 저 역시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예.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문서와 문서를 연결했대요. 즉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인터넷에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하이퍼링크다. 하이퍼링크. 3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컴퓨터가,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어때요? 성능이 어떻습니까? 컴퓨터는요, 가면 갈수록 느려져요. 왜? 프로그램이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 얼마나 잘 돌아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안 된다 앞에다 막 적어 놓잖아요. 되던 것들이 왜 안 되느냐?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 제일 깨끗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메모리를 늘리면 돼요. 메모리. 모니터를 교체한다고 해서 처리 속도가 높아지진 않아요. 모니터를 큰 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버거워할 수 있어요. 17인치 쓰다가 25인치 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멋있어지잖아요. 화면이 커졌으니까. 근데 컴퓨터는 힘들어해요. 사실은요. 근데 메모리를 늘려주면, 메모리를 확장해주면 처리 속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컴퓨터는 요즘 새로 나오는 컴퓨터들은 보통 32GB, 16GB까지 메모리를 늘릴 수가 있는데 가정에 있는 좀 오래된 제품들은 4GB, 한계일 수 있어요. 무조건 늘린다고 볼 수도 없어요. 자,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시하는 센서 기술이다 라고 했는데, 텔레매틱스니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예전에 듣던 얘기인데, DMB는 뭔지 아시죠? TV 보는 거잖아. 예. DMB? 이거는 뭐야? 모바일 브로드캐스팅인데, 하여튼 TV 보는 거예요.
자, RFID는 뭐예요? RFID 들어보셨어요? 저기 고속버스 톨게이트 지날 때 그 뭐 이렇게 탁 찍고 가는 거 있죠? 하이패스 그런 것도 RFID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안에 교통카드 탑재하죠. 교통카드 탑재해가지고 이거를 대신 띡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현관문 열쇠에 카드 갖다 대면 열리는 거 있죠. 그것도 스마트폰에다 입력해요. 그럼 스마트폰 갖고 틱 갖다 대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국민은행에 어제 제가 국민은행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스마트 OTP라는 거를 무료로 나눠준대요. 10만 개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오늘 국민은행 가서 왔어요. 가서 받아왔어요. 뭐냐면 OTP 들어보셨어요? OTP가 비밀번호 생성기잖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야, 스마트. 그래서 카드를 줘요. 카드를 내가 이체할 때 띡띡띡띡 번호 6자리 누르는 게 아니라 카드를 여기 핸드폰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앱을 깔아가지고. 그럼 자동으로 OTP가 탁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렁주렁 안 달고 다녀도 된다 이거죠. 예. 여기 보면 우리 스마트폰에는 NFC라는 기능이 있죠. NFC 기능이요. 그게 RFID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좋아졌어요. 예. 자, 윈도우 7을 부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부팅하면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기계를 점검해요. 내 컴퓨터에 사용하는 하드디스크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키보드 마우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이 없으면 그때 윈도우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바이오스라 그래요. Basic Input Output System. sys라는 명령은 있어요. sys는 뭐냐면 부팅이 안 될 때 부팅에 필요한 파일을 전송해주는 프로그램 명령이에요. 이거는 아주 옛날에 사용하던 기능이고요. 지금은 이런 말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이다. 전자우편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SMTP하고 팝3예요. 팝3. 자, 보세요. 전자우편 주소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id 뭐뭐.com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이버.com. 그 다음에 전자우편은 컴퓨터에 지금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우편에는요, 보내는 또 받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토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3번하고 4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SMTP도 수신이고 POP3도 수신이고 전자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렸잖아. SMTP는요, 송신이에요. 송신. 전자우편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온 전자우편을 확인할 때, 받아볼 때 수신하는 역할은 POP3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표 있어요. 표에서 팝3하고 SMTP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컴퓨터에서 부팅을 할 때 부팅의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전 모드로 갈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모드로 갈지. 부팅할 때 컴퓨터가 딱 켜지잖아요. 그때 F8번 키를 누르면 부팅 메뉴가 열려요. F8번이에요. 다음 중 처리할 데이터는 일정한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니까 뭐야, 일괄 처리지 뭐. 빨래하듯이 일괄 처리하는 거. 악성 코드가 뭐예요? 하여튼 남한테 다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악성 코드라 그래요. 자,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래. 뭔 소리야? 악성 코드는 그게 아니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다 악성 코드라 그래요. 해킹 코드 이런 것들 있죠? 예. 오늘 뉴스 보니까는 아이폰 25만 명의 계정을 해킹을 했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킹을 했는가 봤더니요, 대부분이 탈옥을 했대요. 탈옥은 뭐냐면은요, 스마트폰에 운영체제가 있죠. 스마트폰에
우리 컴퓨터에 윈도우가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관리의 주체자가 MS사죠. 윈도우를 개발한.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스마트폰의 주체 프로그램은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제조회사가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갤럭시를 사잖아요. 그럼 갤럭시 안에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카톡도 설치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통제하는 거는,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의 가장 중심은 내가 아니라 기계예요. 기계. 근데 그 권한을, 모든 권한을 사람이 꺼내올 수가 있어요. 편법을 이용해서. 그거를 스마트폰에서, 갤럭시에서는 아이폰은 탈옥이라고 하고요. 탈옥. 그 다음에 갤럭시 같이 안드로이드 폰은 루팅이라 그래요. 루팅. 이 작업을 하면은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기능을 다. 그런데 스마트폰 안에 권한이 사용자로 넘어가 버리면은요,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스마트폰 뱅킹 같은 걸 할 때 그 홈페이지 상에서 우리 스마트 뱅킹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지금 루팅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빠져나와요. 금융거래를 못해요. 금융거래를 못하게 막아요. 잘못하면은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이폰 탈옥한 사람들의, 탈옥하면은 왜 탈옥을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주로 게임 같은 거를, 유료 게임들을 돈 주고 사서 설치하기가 힘드니까는 탈옥을 해가지고 이 야매 버전들이 있어요. 야매 버전들. 이런 거를 게임을 막 깔 수가 있어요. 정식 버전은 못 깔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탈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임 속에다가 해킹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커들이 미리 거기다 심어놔요. 올컨이 좋구나 하고 그런 비싼 게임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악성 코드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료로 누가 프로그램을 준다? 공짜로 뭐를 준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약, 알집 이런 거 들어보시죠. 곰플레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공짜잖아요. 근데 잘 쓰셔야 돼요.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광고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10번 프린터 인쇄. 이게 뭐야? 인쇄 명령 걸면 기본적으로 기본 프린터가 인쇄가 되는 거고요. 인쇄 관리자 창에서 인쇄가 지금 몇 페이지를 인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인쇄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취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인쇄 지금 20페이지 인쇄하라고 명령을 걸었는데 지금 15페이지 인쇄하고 있거든. 그거를 불러내가지고 걔를 더블 클릭하면 문서가 열려서 편집할 수 있다? 그런 건 안 되죠. 아래 한 거를 내가 20페이지 인쇄하겠다라고 하면 아래 한 걸 다시 불러내서 해야지. 바로 편집은 안 돼요. 자,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에 연산 처리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를 워드라 그래요. 워드. 그래서 풀 워드, 하프 워드, 더블 워드 이런 말이 나오죠. 풀 워드는 4바이트고 하프는 2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고요. 예. 자, 12번.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뭐 하는 거예요? 중단 개입. 중단 개입.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띠리리리 급한 전화가 왔나봐. 수업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 받아야지. 물건 사세요. 이런 건 안 받지만은, 엄마 나 급한 일인데 전화 좀 해줘. 그럼 전화 받아야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을 하러 가야죠. 하고 나서 되돌아와서 하던 일 마저 하면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인터럽트라 그래요. 근데 인터럽트는 어떨 때 생기냐면은요, 가장 큰 문제가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생길 때도 이러고요. 그 다음에 정전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요.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데 사용자가 취소 이렇게 해도 인터럽트가 되는 거고요. ESC 눌러도 인쇄가 되고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데 종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없습니다 하고 삑삑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인터럽트예요. 소프트적으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백신이 V3가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화면에 딱 뜬단 말이야.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럼 그걸 마저 마무리 짓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인터럽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전 결함이 생기면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높아요. 반드시 해줘야만 됩니다. 13번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런데 USB는 뭔지 아시죠? USB는 인터넷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14번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는 화면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볼륨 14번 문제가 저랑 다르네요. 예, 저랑 다른데 한번 보세요. 볼륨은 아니잖아. 문제가 저랑 다른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화면 장치인데 스피커 볼륨 얘기하고 있잖아. 그 전혀 다른 생뚱맞은 보기가 나온 거죠. 자, 우리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개인 설정.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화면 해상도 같이 여기 이제 해상도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바탕화면 테마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게 과거에는 하나로 있었어요. 하나. 근데 지금 나눠놨거든요. 그러면 개인 설정 창에는 뭐가 있어요? 테마 바꾸는 기능 있죠. 여기 테마요. 근데 바탕화면 배경 바꾸는 거 있어요? 여기 바탕화면 배경 바꾸는 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있어요? 또 창색 바꾸는 거 있죠? 볼륨 조절, 소리. 볼륨 조절이라는 건 컴퓨터가 켜졌을 때 짠짠하다는 소리가 날지 쿵짝쿵짝 소리가 날지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계정은 어디 있어요? 사용자 계정은 지어판에 사용자 계정이 따로 있지. 따로 있는 거죠. 그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5번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은 크게 뭐예요? 대용량 저장 장치가 발달을 했어요. 옛날엔 플로피 디스크라는 거를 가지고 디스켓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디스켓의 용량이 1.5메가도 안 돼. 1.5메가 1.44메가예요. 그럼 요즘은 노래 하나가 뭐 10메가씩 되거든. 그 디스켓 한 장에도 저장이 안 되니까 그 당시 때는 멀티미디어라는 자체가 버거웠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CD가 등장을 하고요. 하드디스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간의 양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을 해요. 그럼으로써 멀티미디어가 더 발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멀티미디어는 디지털로 움직이는 거죠. 디지털. 아날로그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이에요. 예. 자, 그 다음 압축 기술이 발전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 쌍방향성이고요. 예. 자, 16번 거기 밑에 보시면 15번에 대한 특성 4가지 나와 있어요.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순서대로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통합성 이런 거 있습니다. 자, 16번은 뭐냐면은요. 우리 인터넷 실행하면 여기 위에 주소 보이죠? 잠깐만 보세요. 여기 주소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여기가 주소가 길어요. 한번 긴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주소가 길어졌죠? 여기 있는 주소를 딱 클릭을 하면 보세요. 이 주소가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요거. 이거를 URL이라 그래요. URL. www.naver.com 이런 건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뭐 카페.naver.com 슬래시 뭐뭐뭐 무슨 카페 이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URL이라고 한다. URL. URL은 일반적인 도메인 뒤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소가 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URL이라 그래요. 자, 인쇄가 안 된다. 여러분 프린터로 인쇄를 하려고 명령을 걸었더니
자, 여기 와서 우리가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눌렀더니 프린터가 나오길래 인쇄라 그랬어. 근데 인쇄가 안 되는 거야. 프린터는 가만히 있어.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까? 프린터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전원. 그 다음에 프린터에다가 일시 중지 명령을 걸어놨어요. 그럼 계속 어떻게? 그 다음에 오는 애들은 계속 대기야. 프린터가 인쇄가 다 지나가야 그 다음 게 인쇄가 되는데 일단 중지 걸어놨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인쇄할 거를 아무리 명령을 걸어도 멈춰버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프린터를 설치를 안 했나봐. 프린터만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꽂아놓기만 한 거야. 드라이버가 깔리지 않은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풀 기능은 뭐예요? 스풀. 스풀이는 뭐라 그랬어요? 프린터의 스풀. 컴퓨터상에서 인쇄하고 싶은 내용을 일일이 하나씩 전달해서 인쇄하려고 그러면 프린터가 인쇄가 완료가 될 때까지 컴퓨터가 멈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 저장 공간에다가 인쇄할 내용을 미리 보내놓고 나서 작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스풀이라 그랬죠. 이 스풀 기능은 설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쇄는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틀린 말이죠. 18번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위가 있어요. 자, 밀리세컨드, 나노세컨드 이런 건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는 뭐예요? 초당 기가는 10억이잖아요. 10억.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3.2GHz예요. 초당 32억 번의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메가는 옛날에 쓰던 거고요. 지금은 다 기가로 쓰죠. 기가라고 메가라고 쓰는 건 좀 어색한데 일단 이것밖에 없고요. CPS는 뭐예요? 프린터로 인쇄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을 몇 글자를 인쇄하느냐 하는 거죠. 초당 캐릭터 퍼 세컨드 1초에 몇 글자를 찍느냐 하는 거죠. 인쇄를 하느냐. 그러니까 컴퓨터의 시스템 클럭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헤르츠로 써요. 헤르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윈도우 7에 있는 마우스에 관한 기능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숫자판이 있잖아요.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판을 이용해서 마우스처럼 쓰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렇게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접근성 센터에 들어가면 있다 그랬어요. 이건 마우스에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장애인을 위한 기능입니다. 1번은 잘못된 말이죠. 자, 20번. 이 문제는 요즘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그랬어. HDD가 하드디스크라는 뜻이에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2번이. 그러니까 답이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저장장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드를 하드 대체장치로 쓴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 자, DVD는 용량이 작아요. 집디스크는요 100메가 밖에 안 돼요. DVD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SSD가 답인데,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 디카 메모리나 USB 메모리 같은 플래시 메모리를 전기적으로 작동시켜 가지고 하드디스크보다 더 빨리 쓰게끔 하는 거예요. 장점이 하드디스크는 회전체거든요. 회전체. 그러니까 매번 돌아야 돼요. 1초당 뭐 5400바퀴 7200바퀴를 도는데, 분당 그렇게 빨리 회전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소음이 생기고요, 진동이 생기고요, 열이 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자동차도 안에 모터가 있고 이 모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팬이 돌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소리도 부룩부룩 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SSD는 전기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요, 소음이 없어요. 소음이 없어서 참 좋다. 요즘 잘 나와요 이거. 21번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이용해서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20% 가산점을 준대요. 그럼 보자고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 자, 이거 보세요. C2 기말고사가 B2 중간고사보다 크다면,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크다면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를 뺀 점수의 20%를 주고, 아니면 땡.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뭔가 보세요.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를 뺀 점수가 0보다 크다면, 즉 다른 말로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크다면, 문제가 기말고사가 큰 놈한테 점수 준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중간고사 큰 놈한테 주는 거잖아. 그건 말이 잘못된 거죠. 그쵸? 그러면 네 번째는 뭔가 보세요.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랬더니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를 빼가지고 절대값을 취했어. 그러니까 80이 90보다 크다면, 80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80에서 90을 뺀 점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0이잖아. 거기다가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10점이네. 10점에 대한 0.2를 곱해서 주는 거야. 20% 주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중간고사가 기말고사 크다면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를 뺐잖아. 얘는 중간에서 기말을 빼가지고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잘못된 말이다.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답 나와요. 하이퍼링크가 뭐예요?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근데 매크로하고는 달라요. 매크로는 클릭하면 뭐가 작동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엑셀에서 무슨 작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하이퍼링크하고 매크로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하이퍼링크를 매크로에다 연결한다? 이거 잘못된 거죠. 컨트롤 C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작동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 매크로에 키 명령 주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어색하게 잘못 말한 거죠. 자, 워크시트. 제가 엑셀을 실행했는데 1사분기 파일도 열고 2사분기 파일도 열었어요. 1사분기 파일을 열어가지고 1사분기 안에 뭐 거래처 1, 거래처 2, 거래처 3, 거래처 4 다 여러 개가 있는데, 워크시트를 숨기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건 못 숨겨요. 워크시트를 숨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는 꼭 보여줘야 돼요. 다 숨길 수는 없어요. 해보시면 나와요. 여러분의 엑셀을 실행해보시면 나온다고. 자, 엑셀을 제가 이제 실행해놨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숨기기 누르는 건 뭐예요? 이 파일 자체를 숨기는 거죠. 이 숨기기라고 하는 거는 통합 문서를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시트 1번을 숨겨라 그럼 숨었어요. 그렇죠? 시트 2번도 숨겨라 그럼 숨었어요. 시트 3번도 숨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는 남겨줘야지. 다 숨으면 얘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그냥 숨기기라고 하는 건 보기에 있는 숨기기를 누르면 이 자체가 숨는 거라서 파일 자체가 안 보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우리가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나오네. 그렇죠? 이 숨기기 취소도 하면 시트가 숨어졌던 게 나온다 이거지. 시트가 숨어져 있던 게. 그러니까 다 숨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기대수명 20년에 대한 예측을 표시한 거다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선이 하나 쭉 올라갔어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점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거죠? 이걸 추세선이라 그래요. 추세선.
이게 뭐야? 셀에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커. 또 너무 작아. 그러면 계산을 못해요. 엑셀은 100 곱하기 100 그럼 1000 이런 거는 계산을 해주는데 뭐 10의 5천승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러면 샵 넘버가 떠요. 샵 넘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 값이 너무 크다라는 건 뭐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숫자가 막 이렇게 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샵샵샵 뜨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릿수는 이만큼 9자리나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보여드릴 수 없어요 라는 얘기죠. 셀에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커나서 셀 안에 나타날 수 없음을 의미할 때는 샵샵샵샵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 자체가 너무 커. 그래서 엑셀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그때는 샵 넘버라는 거예요. 이것 맞아요. 1번은 같은 맞는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이 이런 거. 는 얘의 거듭제곱 이만큼. 보세요. 숫자가 너무 커. 자, 요거는 가능한가? 이것도 안 돼. 이거는 되나? 이것도 안 돼. 이건 되나? 6승. 이건 된다. 여기다 60승은 되나? 60승도 안 돼. 그럼 30승은 되나? 30승은 돼. 10에 161승까지 갔어요. 그럼 40승은 되나? 214승까지 갔어요. 6 곱하기 4.666 곱하기 10에 214승. 그럼 45승은 가나? 갔어요. 50승은 가나? 268승까지 갔어요. 55승은 다 되나? 295승. 295승은 동글뱅이가 295개 나온다는 거예요. 1하고 0000 295개. 근데 이게 너무 커서 만약에 60승 그러면 아까 안 된다 그랬는데 59승 같으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59승 안 되고 58승은 57승은 306승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큰 숫자까지도 계산은 된대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하나 곱하려고 더 곱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너무 커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샵 넘버다. 자, 시트 탭에서 반복할 줄에 $4, $4가 뭐예요? 네 번째 줄은 매번 반복하라는 거죠. 4가 줄이잖아요. 4가 A, B, C, D, D 그러면 뭐예요? 네 번째 칸이고 4니까 네 번째 줄이죠. 줄이라는 말은 뭐예요? 행이죠. 그 4행이지. 1:4라고 썼으면 1행부터 4행까지지만 4:4니까 네 번째 줄만. 만약에 여기 $D라고 돼 있으면 뭐예요? 네 번째 칸이 되겠지. 세 번째처럼 요거. 근데 네 번째 줄이라고 했으니까 줄은 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 예. 이거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행이 뭐지? 열이 뭐지? 헷갈릴까봐 문제를 내는 거죠. 자, 90을 찾았어요. 여기 90이 어디 있나 보세요. 90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90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다음 거를 찾는 거죠. 근데 열이 뭐예요? 열 칸별로 찾는 거죠. 얘가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세 번째 줄에 90이 요거 말고 다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줄로 내려가면 90이 있고 그럼 2에 네 번째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열이 아니라 행으로 되어 있으면 행이 줄이니까. 근데 열 단위로 찾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D라는 칸을 먼저 찾아봐야 돼. D라는 칸에 없으면 2라는 칸으로 가는데 D라는 칸에 D 여섯 번째 있잖아. 90. 그 D 여섯 번째를 찾은 거죠. 의미 아시겠죠? 자, 끄떡끄떡. 자, 이 문제는 뭡니까? 차트가 어떻게 변했대요? 제목은 그대로 있네. 범례가 어디로 갔어요? 위로 올라왔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갑축의 제목이 어떻게 된다 보세요. 갑축이 세로 쓰기로 변했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갑축이 0서부터 200까지 갔는데 10서부터 160으로 바뀌었어요. 자, 축 제목이 방향이 지금 세로 쓰기로 변경됐어요. 최대값 최소값 바뀌었어요. 범례가 위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보조축은 오른쪽이 보조축이잖아. 오른쪽으로 보조축 간 거 없잖아요. 두 번째가 틀린 말이죠. 자, 2, 3, 4, 5, 4, 3은 그러니까는 여러 번 반복되는 문제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4회? 2회나 4회도 있을 거예요. 자, 샵, 콤마, 샵, 샵, 샵이라 그랬어요. 근데 컴마를 찍었으니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로 줄죠. 1000분의 1로 주는데 2, 3, 4, 5, 4, 3에서 뒤에 5, 4, 3이 사라지거든. 1000분의 1로 주니까. 그럼 2, 3, 4냐 2, 3, 5냐잖아. 근데 543이니까 500은 넘었잖아요. 반올림 해주지. 그래서 2, 3, 5로 가지. 2, 3, 5. 2, 3, 4가 아니라. 그럴 거 아닙니까? 잘 보셔야 돼요. 5.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소수점 없이 반올림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5가 돼? 6이 돼? 6으로 반올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2, 3, 4, 5, 4, 2, 3, 4, 5, 4, 3이니까 여기에 지금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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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 2, 3, 4가 남는 게 아니라 반올림 여기에 소수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2, 3, 5로 남겠지.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1000분의 1로 주는 거니까. 근데 2, 3, 4라고 했잖아요. 요게 틀린 거다 이거야. 정렬 방식은 뭐가 있어요? 위아래 하는 방식이 있고요. 좌우 하는 방식이 있어요. 위쪽에서 아래쪽, 아래쪽에서 위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아래쪽 하는 게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있다고. 정렬을 할 때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정렬을 할 거 아닙니까? 정렬을 할 때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정렬이 안 돼. 정렬에 가면 옵션에 가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도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도 있다고. 이걸 지금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시나리오가 현재 몇 개예요? 이거는 현재 거잖아. 현재 D는 현재 거죠. 그럼 기간 연장이나 시나리오 하나밖에 없죠. 제가 시나리오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현재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까?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기 시나리오가 현재 값하고 기간 연장 두 가지가 아니라 현재 값은 현재 지금 결과고 기간 연장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거잖아. 38인데 60으로 늘리면 납입금이 늘어난다라는 거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 38개월 할 걸 60개월로 늘리는 거야? 하여튼 간에 기간을 연장했더니 매달 납입되는 금액이 늘어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간 연장이라는 시나리오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건 뭡니까?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D카운트 A를 쓰나요? D카운트를 쓰나요?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보기에 뭐가 있나. 다 D카운트 A, D카운트면 있죠? 자, 첫 번째 A1부터 D5까지는 맞네요. D5까지는 되고요. 자, 보세요. 2니까 뭐예요? 번호가 1이고 이름이 2죠? 그러니까 이름의 개수를 세는 거죠. 조건은 뭐예요? F2, F3 키가 키 100cm 크거나 같다 170 A1부터 D5
옳지 않다고? 두 번째는 디카운트라고 써있죠? 제가 글자를 잘못 읽었어요. 디카운트 A라면 맞는 말이지. 디카운트는 이름의 개수를 셀 수가 없죠. 이름은 글자니까는, 그러니까 키의 개수를 세거나 몸무게 개수를 세야지. 그러니까 2는 안 돼. 2는 안 되고 1이나 3이나 4는 되지. 그럼 이 문제는 뭘까? 디카운트 A는 뭐야? 디카운트에서는 2를 써도 되고 1 써도 되고 3 써도 되고 4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는 거예요. 디카운트를 쓰려면 3이나 4를 써야지. 왜? 3이나 4가 뭔데? 키하고 몸무게잖아. 번호나 1, 3, 4 이 중에 하나 써야죠. 피벗 테이블은 뭐예요? 우리가 그룹별로 계산하는데 부분합을 이용하려면 정렬을 해야 되고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 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근데 피벗 테이블을 우리가 출력하지 않습니까? 볼까요? 자, 피벗 테이블을 우리 할 때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은요, 기존 워크시트에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다른 워크시트에서 출력할 수도 있죠. 새로운 워크시트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동일한 시트가 아니라 다른 시트에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항상 기존 시트에다만 했었어. 동일한 시트에서만 컴활 자격증은 나오는 거고요. 다른 자격증, ITQ 자격증에서는 동일한 시트에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트에다 출력하라고 하거든요. 자, 34번은 뭐예요? 1학년 한 칸 띄고 1번이네. 파일명이나 시트명에 빈칸이 떨어지면 헛단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파일명을 쓸 때는 대괄호가 들어가고 시트명을 쓸 때는 느낌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1번은 뭐가 1학년 한 칸 띄고 1번 헛단표가 빠졌잖아. 2번은 헛다운표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 대괄호, 꺾가로가 아니라 대괄호죠. 네 번째는 일반 가로 썼잖아. 헛다운표도 안 쳤잖아요. 그 답은 3번밖에 없지 뭐. 35번 페이지 설정에서 대화 상자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이 아닌 것을 했는데,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이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페이지 나누기를 하면은 페이지가 나눠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도 좀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쇄가 되겠죠. 인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여기서 페이지를 나누고 싶어. 여기에서 페이지를 나누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나눠져요. 나눈 걸 취소하면은, 자, 여기서 나눠볼까요? 여기서 나누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1페이지고, 그러면 미리 보게 하면 페이지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죠? 자, 나누기 다 취소할게요. 다시 나누기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1페이지고 여기가 2페이지고 3페이지고 4페이지에요 1, 2, 3, 4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원래대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페이지 나누기 하면 맞는 말인데 얘가 여백 개 있냐 이거야. 자, 나누기 여기 여백에 하면 나누기가 있어요? 없잖아. 나누기라는 명령에 가서 하는 거잖아. 여기는 없어요. 여백 탭에 가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답은 맞는데 그 보기에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36번 고급 필터. 이게 뭘까? A1부터 C10까지 들어있대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A 12번째에는 학과명만 출력하래요. 그러니까 학과명이 다 나오겠죠. 근데 동일한 학과명이 있잖아. 경영학과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만 빼라는 거죠. 하나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흩어져 있는 학과명을 한 가지로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컴퓨터학과, 물리학과, 영어영문학과 하면 나왔고,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학과 나왔고, 경영학과 나왔고. 답이 이거지 뭐. 고급 필터를 이용하면은요, 굉장히 자,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라고 해. 그러면 10만 명한테 물어보면 진짜 10만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중복을 제거하는 거예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하니까 중복되는 걸 빼려고. 그럴 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자, 매크로에서 매크로 1이라고 썼네요. 매크로 1. 자, 매크로 1을 실행하면 뭐가 착 작동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매크로 1을 선택했잖아요. 매크로 1을 선택했으니까는 만들기가 안 되지만 내가 매크로 3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매크로 3이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 만들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매크로가 이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매크로 한번 만들게요. 대충 만들어 놓고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매크로 1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크로 2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매크로 2를 만들겠다. 근데 매크로 2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들기가 되지. 현재는 매크로 2를 선택했으니까는 있는 놈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근데 다른 이름을 쓰면 어떻게 돼? 다른 이름을 쓰면은 만들기만 탁 열려요. 그러니까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는 새로운 매크로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이게 뭘까? 분기가 4가지고 지역이 4가지예요. 그러면 원형 그래프는 안 되지. 원형 그래프는 분기별 강남권만 한다든지 1사분기에 해당하는 4가지 지역만 한다든지 해야 되거든. 하나의 계열 요소만 갖고 매크로 차트 만드는 게 원형 차트예요. 지금 계열과 요소가 여러 가지잖아. 4개잖아요. 이거는 원형 그래프는 못 만들어요. 39번 매크로의 특징.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죠. 매크로 편집할 수 있어요. 편집한다는 말은요, 그 안에 기능과 조작을 추가하거나 삭제한다는 말이죠. 편집이 그거잖아. 뭘 고치는 게 편집 아닙니까? 그 뭘 고치겠어? 안에 있는 내용을 고치는 거잖아. A의 첫 번째로 가라 했던 거를 A의 10번째로 가라라고 조작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 편집할 수 없다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있는데 다 편집하고 삭제할 수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40번 메모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어요. 자, 내용을 지우면 메모가 사라져요. 자, 보세요. 거기다가 메모 삽입을 하나 했단 말이에요. 갖다 댄 메모가 삽입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거를 지우면 메모는 그대로 있잖아. 메모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셀에 입력한 데이터를 지우면 내용만 지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눌러서 메모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모두 지우든지. 모두 지우면 서식도 지워지겠죠? 오해 풀어봤으니까는 7회 풀어야죠? 잠시 이따가 쉬었다가 할게요.